가좌 노인문화센터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수빈입니다. 지금부터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무엇일까요? 척추관 협착증의 정의를 정형외과 교과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정형외과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추구 척추관, 외측 합류구, 추간공 등이 좁아져서 마미 또는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하지로의 방사통, 간헐적 파행, 보행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의 다양한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추구 척추관, 외측 함유구 추간공이라는 것은 이제 척추의 해부학적인 구조이고요. 그리고 마미 또는 신경근이라는 것은 신경, 다리로 가는 신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미라는 것은 이제 척추관 안에 있는 신경 다발들이고, 신경근이라는 것은 척추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신경근이 양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통, 방사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 방사통이라는 것은 다리 쪽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헐적 파행이란 말을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서 정의를 하는데 꼭 필요한 용어인데요. 간헐적 파행이란 것은 이제 걸어가기가, 쉽게 말해서 걸어가기가 힘들어지는 증상입니다. 한 번에 오래 걷기가 힘들게 되고 쉬었다 가야 되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간헐적으로 파행, 걷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파행, 다른 말로 보행장애, 그리고 증상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배뇨 배변장애, 소변 대변 조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척추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척추는 이제 목뼈, 등뼈, 허리뼈, 목뼈는 경추, 등뼈는 흉추, 허리뼈는 요추, 그리고 엉치뼈는 천추, 꼬리뼈는 미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사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용어는 경추나 흉추에서 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을 하지만 학술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요추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요. 왜냐하면 요추는 이제 척수 신경에서 나오는 다발, 신경 다발, 마미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빈도상으로도 요추관 협착증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허리 협착증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증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허리, 엉치가 아픈 게 주 증상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오래 걷기가 힘든데, 왜냐면은 다리가 터질 것 같다, 다리가 당겨서 터질 것 같아서 걷기가 힘들다고 하시고, 그리고 쉬었다 가면은 좀 낫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앉아서 한 5분 정도 가다가 힘들어서 앉아서 쉬었다가 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 증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 거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 쑤시고 저리고 고춧가루 뿌린 것 같이 얼얼하고 발에 쥐가 자주 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되면은 이제 다리 힘도 떨어지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발목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발가락을 올리는 게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다리 드는 거, 무릎 구부리고 다리 들어 올리고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뇨곤란, 소변 대변이 잘 안 나올 수가 있고, 특징적으로 이 자세가 구부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척추 신경관이 약간 허리를 숙이면은 이 공간이 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이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먼저 휴식, 침상 안정, 쉬시는 거죠. 휴식만으로도 증상이 나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리치료, 운동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 이런 이제 생활 개선, 휴식 이런 걸 좀 증상이 호전이 안 되면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먹는 약을 좀 복용을 하시는 겁니다. 꾸준히. 협착증에 대해서 치료제가 몇 가지가 있고요. 먹는 약이. 이것들을 꾸준히 먹다 보면은 증상이 나아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먹는 약으로도 증상 조절이 잘 안 되시면은 이제 허리에 주사를 깊게 허리 신경 주변에 약물을 뿌려주는 그런 주사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는 약 주사로도 호전이 전혀 안 되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은 그런 통증이 아니고 뭐 근력 약화나 배뇨 장애가 있을 때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주사 치료죠.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 어르신분들은 뼈 주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주사를 근데 뼈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요. 예, 신경 주변에다가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다가 안을 삽입을 해서 조영제로 위치가 맞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 신경 주변에 약물을 뿌려주면은 증상이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술은 어떤 저용량의 좀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주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자주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몸에 들어가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많은 거는 좀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수술을 하신 건데요. 이거는 이제 후방 감압술에 더해서 여기 보면 나사가 들어가 있죠. 척추에. 예, 지금 어르신분들이 이제 핀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핀이 아니고 나사입니다. 금속 나사에 이 금속 공을 연결해가지고 안 움직이게 목적은 고정을 하는 거죠. 고정을 해서 이 척추를 유압시키는 겁니다. 후방 감압술을 광범위 하게 되면은 척추가 불안전하게 되니까 유압술을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요추 신경이 눌리게 되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걷기 힘들어지는 게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시면은 척추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고 무조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충분히 보존적인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시면은 증상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 3개월 이상 하셔도 호전이 없을 때는 그때 수술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보통 디스크랑 같이 오는 거냐고 하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두 가지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게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이는 용어는 추간판 탈출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추간판 디스크가 탈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급성으로 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협착증이라고 해서 추간판 탈출증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추간판 탈출증이랑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는 디스크가 대부분 퇴행성으로 이렇게 횡륜이 되게 되고 뒤에서도 이제 압박을 하게 되니까 그게 사방에서 압박이 되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성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이랑 좀 다르고요.
조금 더 젊은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급성으로 갑자기 아픈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다리를 우리가 테스트를 몇 가지 해보는데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심하게 통증이 생긴다든가 그러면은 급성 추간파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럴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협착증입니다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 조금 겁이 나시나 봐요. 그러면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떨까요? 무조건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이상 보존적인 치료, 보존적인 치료라는 건 비수술적인 치료인 거죠. 보존적인 치료를 3개월, 최소 3개월 이상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 그럴 때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사실 환자분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예,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교과서적으로는 평지 걷는 운동, 그리고 수영, 그리고 상체 허리를 굴곡시키는 운동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협착증에서 허리를 신전, 뒤로 젖히는 운동은 도움이 안 된다고는 알려져 있고 사실 뒤로 젖힐 때 많이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가 됐든지 간에 해서 어떤 운동이든 해서 통증이 나아지고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할 때 아픈 게 없이 불편함이 없다면 뭐든지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환자분들 보면은 운동을 여러 가지 헬스장이나 헬스 운동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몸을 많이 움직이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덜 아파하십니다. 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 거꾸리라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네.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딱 정립된 건 아닌데요. 사실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거꾸리라는 게 이제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하지 않고 사실 물리치료, 재활치료 같은 데서 견인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리는 견인치료랑 비슷한 거고 해서 이제 좀 나아지는 기분이 들고 하면은 이제 안전한 상태에 딱 준비를 하고 하시면은 상관은 없고요. 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떤 증상이 악화되거나 마비 증상 같은 게 나타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질문에 다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